아직도 당신을 괴롭히는 후회 속에 살고 있나요? 되돌리고 싶은 단 하나의 선택이 있나요? 애니메이션 오렌지에서는 많은 후회를 안고 사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후회는 자신이 사랑했던 소년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소년입니다. 어떤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과거에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 짝사랑하는 그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녀는 이미 친구 중 한 명과 결혼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함께.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가 살아있었다면 모두의 삶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 사랑했던 소년이 살아있었다면 과거의 자신이 그를 구하고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알아봅시다. 고등학교 시절 10년 전에 묻어둔 타임캡슐을 파헤치며 다섯 친구는 과거에 자신에게 쓴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 카케루와 함께 찍은 6명이 행복한 사진을 본다.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이제 26살이 된 주인공 타카미와 나오는 후회가 많다고 고백한다. 많은 후회를 1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나호가 고등학교 2학년 첫날을 위해 서둘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등학교 2학년 첫 등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자신에게 온 편지를 떨어뜨립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온 편지일까요? 하지만 학교에 늦을 뻔한 나호는 편지를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호는 매일 일기를 썼는데 오늘 4월 6일이 처음으로 지각한 날이라고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늦잠을 잤던 날이죠. 수업 시작과 함께 나호는 자기 자신에게 온 편지를 열어보기로 합니다. 동시에 선생님은 도쿄에서 전학 온 학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반에 전학생이 온다는 소식입니다. 편지에는 다카미야 나호님께 고등학교 2학년의 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10년 후에 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편지를 쓰는지 궁금하시다면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입니다. 부탁이에요.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당신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제가 바라는 선택들을 기록해 둘게요. 곧 일어날 일들과 당신이 해야 할 선택들을 말이죠. 나호는 자신이 지각했다는 내용이 적힌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이상한 편지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나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날 거라는 걸. 새로 전학 온 학생이 들어오는 동시에 나호는 편지에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도쿄에서 전학 온 나루세 카케루가 자기 옆에 앉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편지에 써있던 대로 그 세 남자애를 보고는 넋을 잃었다. 그리고 그도 자기 옆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하루 종일 나호는 편지의 경고만 생각했다. 수업이 끝나고 나호의 친구들 스와 히로토와 무라사카 아즈사가 함께 집에 가자고 했다. 그리고 전학생 카케루도 함께 초대했다. 카케루는 다른 일이 있다며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모두 서로 알아가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편지에는 나호에게 그를 초대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 궁금했어요. 함께 집으로 걸어가면서 스와는 사쿠와 키타부터 시작해서 모두를 소개했어요. 그 다음 나호, 그리고 치노 타카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요. 아즈가 뛰어들어와서 자기네 가족 빵집방이 아직 준비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았고 그러자 카케루는 씩 웃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모두들 정말 즐거워했어요. 모두 너무 즐거워 보였어요. 그래서 나호는 그를 초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아즈 가족으로부터 빵을 얻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호와 카케루는 서로에게 특히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어울리며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어 모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나호는 일기에 기록하며 자신이 쓴 내용과 받은 편지를 비교했습니다. 적힌 내용과 필체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섬뜩했습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지 않고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 것도 섬뜩할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정말 엄청 무서울 거예요. 제 소녀 만화 주간 연재에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로맨스와 미스터리가 어우러진 이야기들이죠. 흥미로운 애니메이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게임도 하는 라이브 방송도 해요. 게임도 하고요.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어요. 다음날 나오는 텅 빈 카케루의 책상을 바라보았다. 친구들 중 아무도 그의 번호를 몰랐기에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았다. 나오는 편지의 조언대로 하지 않았고 그 이유가 카케루의 결석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가 결석한 이유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다음 편지를 읽어보려 했어요.
카케루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편지에는 4월 20일 소프트볼 경기에 대타를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전에 거절했던 경기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날 카케루와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그날 20일이 되었고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을 지나치면서 카케루가 지난 2주 동안 학교를 빼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활짝 웃고 있었죠. 후에 소프트볼 경기에서 편지에 적힌 대로 나오는 대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긴장해서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여자애들이 계속 같이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케루는 발이 다쳤으니 하지 말라고 했어. 발이 다쳤으니까. 그래서 편지에 써있던 대로 아즈가 나섰고 그 때문에 팀이 질 거라고 했지. 그 때문에 팀이 질 거라고. 라오는 자신이 없어서 팀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받아들였어. 언젠가 발이 통증은 사라지겠지만 후에는 1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 10년이 지나도. 지금의 자신은 이걸 후회하며 앞으로 10년을 살고 싶지 않았어. 투수가 두 번째 공을 던지는 와중에 라오는 홈런을 쳐서 결국 소프트볼 경기에서 반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라운드를 벗어나던 나호에게 카케루가 응급처치를 하러 왔다. 그는 나호의 체육복, 신발 사이즈가 너무 작다는 것을 알았지만 라오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고통을 참는 건 자기 손해일 뿐이었기에 괜찮았다. 라오는 항상 그랬다. 카케루는 나오를 계속 지켜봤기에 알 수 있었다. 카케루가 상처 치료를 마치자 라오는 자신도 그를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리고 축구부에 들어가라고. 그녀가 홈런 치는 걸 보고 영감을 받았다면서 내년에는 꼭 축구를 하겠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아보다 잘하니까 잘 지켜보라고 했어요. 편지에 써있는 모든 일이 정말로 일어났어요. 나호는 10년 후에 자신이 한 가지 후회를 덜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어요. 미래의 나호가 아름다운 도시를 바라보고 있자 남편 수아가 꽃과 아이를 안고 나타났어요. 그는 카케루를 위해 특별히 꽃다발을 준비했고 과거의 자신에게 또 다른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과거의 나호에게 앞으로 많은 행복과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16살이 자신이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편지를 썼어요. 평생 안고 가야 할 후회를 말이죠. 하지만 과거의 나호는 편지의 다음 내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카케루가 미래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그를 잘 살펴달라는 간청이 담겨 있었죠. 그를 잘 지켜봐 달라고. 점심시간에 스아가 사쿠와 함께 점심을 사 먹기로 하자 카케루도 합석했어요. 엄마가 점심을 안 싸줬기 때문이죠. 나호는 걱정했어요. 편지에 카케루가 그렇게 말할 거고 자신은 내일 점심을 만들어주겠다고 답할 거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죠. 나호가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친구들이 나호의 도시락을 칭찬했어요. 밥을 코알라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너무 귀여웠어요. 친구들이 모두 웃자 나호는 카케루가 앞으로 함께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미래에. 수업 후에 수아는 나호에게서 카케루가 축구를 잘한다는 말을 듣고 카케루를 축구 연습에 초대했어요. 자기보다 잘한다고. 그러자 카케루가 다가와서 나호의 머리를 살짝 쳤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나호는 축구 연습하는 카케루의 모습을 보고 멋있다고 감탄했어요. 정말 게임을 잘하더라. 초등학교 때부터 했다던데 그래서인지. 애들이 다 그 애한테만 칭찬했지만 수아는 자기도 칭찬받고 싶었어. 자기가 그 애한테 공을 패스해 줬으니까. 하지만 골 넣는 사람이 더 멋있지. 수아는 그 후 카케루에게 동아리에 들어오라고 했어. 근데 왠지 망설이더니 9분이나 설득해서 결국 받아들였어. 하지만 임시로. 그래도 일단 받아들여서 다행이야. 수아는 너무 기뻤어. 나호는 수아의 옷을 건네줬어. 단추가 떨어져서 고쳐졌대. 느슨해서 카케루는 그녀가 정말 어머니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애들은 그녀의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칭찬했고 카케루는 자기도 하나 달라고 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승낙했지만 그는 농담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호는 카케루가 농담이라고 한 걸 알지만 정말로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그에게 부담이 될까봐 침대에 누워 미래의 자신이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카케루 도시락을 안 만들어준 걸 후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고 어머니는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완전히 빠져들었어. 점심은 결국 다 먹었고 엄마는 계속 질문했지만 나호는 대답을 피하고 그저 짐을 싸서 떠났다.
하지만 부모님은 딸이 좋아하는 남자아이를 찾았다는 사실에 그저 행복해했다. 수업 중에 카케루가 나호에게 인사했을 때 나호는 긴장해서 떨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재빨리 그에게 주고 도망칠 계획이었다. 점심시간 종이 울렸고 나호는 몸을 떨었지만 카케루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는 이미 남자애들과 함께 떠나 있었다. 나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방과 후 카케루는 나호와 함께 교문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연습이 있었거든요. 신발을 신으면서 그는 그녀의 가방이 오늘따라 더 커 보인다고 말했고 들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가방을 만지자 그녀는 갑자기 손을 뿌리쳤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그래서 그는 사과하고 다소 슬픈 표정으로 떠났다. 하지만 그녀도 마찬가지로 미안했다. 그녀는 편지 한 장만으로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성격이 읽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했지만 그 후회를 접었다. 그녀는 입구에서 카케루의 연습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사과했지만 그러고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카케루가 그녀를 붙잡고 함께 집에 가자고 말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나호가 별로 대답을 잘 하지는 않았지만 가는 길에 즐거운 잡담을 나눴다. 말수가 적었지만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카케루는 연습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그들은 계속 잡담을 나누다가 나호가 지난 2주 동안 학교를 쉬었던 이유를 물었다. 그때 그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개업식 날 자살했습니다. 그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할머니 댁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동아리에도 가입하기 꺼려했습니다.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갑자기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기에 나호에게 사과했습니다. 나호는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개업식 날 카케루를 초대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초대했을까요? 후회를 지우기 위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외출하며 그녀는 마침내 그를 위해 준비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점심으로 그에게 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최대한 빨리. 하지만 카케루가 도시락을 받자 그는 정직하게 말했어요. 내내 나호가 도시락을 싸주길 바랐다고. 정말 기대하고 있었다고. 너무 기뻤다고요. 그러자 나호는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모레도 도시락을 싸주겠다고 말했어요. 매일. 그리고 힘들어하는 날에는 아침에 깨워주겠다고도 했어요. 위로. 카케루는 놀랐지만 기뻐하며 웃었고 그녀가 마치 엄마 같다고 외쳤다. 나호는 10년 후 그리고 영원히 카케루를 웃게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미래의 나호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사쿠의 벤에서 다시 만났다. 여자애들은 아기가 나호를 꼭 닮았다고 놀리고 아기가 수아를 전혀 안 닮았다고 장난쳤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10년 전 겨울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 카케루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약속과 함께 그들을 남겨두고 떠났다. 그리고 과거의 나호는 친구들이 모두 후회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읽었다. 그가 구할 수 있었던 걸 알기에 그녀는 그를 구하고 싶어 했다. 5월 1일에 카케루가 축구부를 그만둘 거라는 걸 알게 된 나호는 마음속에 무언가가 그가 남고 싶어 한다고 말해주기에 그를 설득해서 남게 하려 했다. 그는 정식 부원으로 남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남자애들이 들어오자 수아가 카케루가 이미 들어왔다고 말했고 그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다. 미래가 이미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나호는 놀랐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점심을 먹는 그날은 즐거웠고 그녀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행복감을 느꼈다.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 카케루는 나호의 이마를 책으로 살짝 치며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궁금해했다. 앞을 보고 걸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에 부딪힐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나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마를 만졌다. 그의 장난스러운 손길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 앞에 다음 장애물이 나타났다. 카케루에게 인사하는 윗학년인 우에다 료였다. 그녀는 매일 축구 연습 중인 소년들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나호는 그가 카케루에게 관심이 있는지 궁금했다. 나호는 카케루를 따라 조용히 교실로 돌아갔고 그는 멈춰서서 나호에게 아침 연습이 있으니 내일부터 자신을 깨워달라고 부탁했다. 오전 5시에 깨워야 한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다. 그날 밤 편지를 읽으면서 나호는 내일 료가 카케루에게 고백할 것이고 곧 두 사람이 사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호의 마음 한구석에 쓸쓸함이 남았습니다. 연습 후 몸을 닦던 중 카케루는 나호가 자기 힘으로는 조금 무거워 보이는 물건들을 나르는 것을 보고 도와주기로 했고 장난스럽게 그녀를 두더지라고 불렀습니다. 두더지.
그는 아침에 깨워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려 했지만 갑자기 좋아하는 남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라오는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쉽게 드러낼 수 없다고 느껴 작게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녀는 그에게 같은 질문을 했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료에 대해 묻자 그는 외모가 마음에 들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라호야, 듣기 싫은 질문은 하지마. 교실로 돌아온 라호는 자신의 짝사랑 상대가 다른 여자를 예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에 사로잡혔습니다. 여자가 예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친구들은 라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라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형수술 받고 싶어. 그들은 가위바위보를 했고 카케루가 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료수를 사야 했습니다. 모두에게 음료수를. 카케루는 팔에 음료수를 가득 들고 료에게 이야기하려고 다가갔습니다. 편지처럼 그녀가 그에게 고백했고 카케루는 친구들에게 쉬는 시간 후에 대답하겠다고 무심하게 말했어. 다들 쉬는 시간 후에 대답하겠다고 했지. 하지만 라호는 오늘에 대한 편지에 중요한 정보를 아직 가지고 있었어. 카케루는 4번째 시간에 필통을 잊었다고 말할 거고 그래서 라호는 자신의 것을 내밀 거야.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그가 료와 사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계속했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자신에게도 불공평한 건 아닐까 생각했어. 카케루가 연필과 지우개를 돌려주자 미래의 나호는 지우개 뚜껑을 열라고 말했어. 그 안에는 그날 나호가 놓쳤던 카케루의 메모가 있었거든. 그 메시지를 알았더라면 미래가 바뀌었을지도 몰라. 나호는 처음에 지우개 뚜껑을 빼지 않고 그냥 밀어내려고 애썼어요. 자신과 반일을 잊으려고. 하지만 그 후 메시지를 읽어보니 카케루가 료랑 데이트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메시지를 읽어보니 카케루가 료랑 데이트해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료랑 데이트해도 되냐고. 라호는 종이에 답을 적어 신발장으로 달려가서 카케루의 신발에 답을 넣었어요. 하지만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에서 카케루와 료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료가 웃으며 달아나는 것을 봤어요. 료가 웃으면서 도망치는 것을 보았어요. 카케루는 료와 데이트하는 것을 승낙했어요. 희망이 무너진 나호는 수아와 함께 슬프게 교실을 나왔어요. 그녀에게 뒤처지고 있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너 카케루 좋아하지? 나호는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떨며 그를 쳐다본 후 도망쳤다. 그녀는 계속 달리며 지울 수 없었던 또 다른 후회에 대해 미래의 자신에게 사과했다. 또 다른 후회를. 카케루가 나중에 그녀의 답장을 읽었을 때 그녀는 직접 그에게 대답했어야 했다. 직접 말했어야 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도 먹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다. 그냥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에 압도되어 얼굴을 침대에 처박고 누웠고 결국에는 카케루가 준 주스를 울면서 마시고 있다. 달콤하고 시큼하고 슬픔으로 가득 찬 맛이었다. 다시 미래로 돌아온다. 라호가 쓴 꿈은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다. 친구들 모두 꿈이 있었다. 수아는 프로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고 아즈는 부자와 결혼해서 편하게 살고 싶어 했고 타카코는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싶어 했고 사쿠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마도 조금 너무 야심찼던 걸까? 그들 중 아무도 꿈꿔왔던 직업을 갖지 못했다. 카케루의 편지를 보고 그들은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엿보기로 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0년 후에 여러분께 잘 지내시나요? 수아에게 키가 크고 축구를 정말 잘하네요. 정말 존경해요. 아즈는 처음에 수아가 자화자찬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았지만 정말 그렇게 적혀 있었다. 계속해서 새 학교에 들어왔을 때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했어요. 너는 내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준 사람이었고 그래서 정말 기뻤어. 축구부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즈에게 너는 항상 밝고 활기차구나. 힘들 때마다 너를 보면 내 고민들이 너무 하찮게 느껴졌고 기분이 좋아졌어. 사쿠에게는 쉬는 시간에 코미디의 법칙을 가르쳐줬어. 잘 이해는 못했지만 항상 웃게 만들어줬어. 정말 재밌었어. 타카코에게는 남자다운 성격이라 화내면 무서울 때도 있지만 항상 나호나 아즈를 위해서야. 한 번은 나호를 위해 진심으로 화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 나호에게는 겸손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면 너도 행복해 보이더라. 아즈랑 다카코랑 요리 수업에서 쿠키 만들었을 때 네가 만든 게 제일 맛있었어. 네가 직접 해준 요리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10년 후에도 너희들 셋이 웃으면서 좋은 친구로 지내길 바란다. 함께. 나루세 카쿠루.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다. 카쿠루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혼자서 결정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기에 분위기는 슬퍼졌다. 그들을 생각만 했던 거였다. 그들은 울었다.
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스와는 카쿠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의 집에 가기로 했다. 1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생일 축하를 만회하기 위해서였다. 친구들은 예전만큼 가깝지는 않았지만 다시 친분을 쌓기로 했다. 오늘 그들의 우정을 다시 불태우기로. 카쿠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이곳을 친구들과 함께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지난번에는 카쿠루의 장례식 때였다. 테이블에 앉아 친구들은 나룻의 할머니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카쿠루가 그 모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났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나호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나호는 그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더욱 괴로워했어요.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에게 말을 걸 용기가 없었기에 남은 건 후회뿐이었어요. 나호는 주말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조차도 우울했는데 그 이유는 카쿠루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대신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죠. 그들은 계속 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학교 가는 길에 나호는 카쿠루 신발에 넣어둔 편지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했다. 신발장에서 카쿠루가 나호에게 인사를 하고는 왜 오늘 아침에 자신을 깨우지 않았냐고 물었다. 오늘 아침에 사실 그는 조금 늦잠을 잤다. 그리고 나호가 잊었나 싶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호는 이제 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다. 자신이 그에게 전화하는 건 괜찮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 점심도 안 싸왔다고 말했다. 그는 슬픔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으며 알겠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정말로 고마워했던 점심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가 떠나려고 하자 그녀는 그를 따라가 진심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료가 그녀의 남자친구를 데리러 오자 나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동안 료는 그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며 그들이 있는 마을, 마스모토가 자연과 산뿐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녀는 그가 사는 곳처럼 도시 생활에 더 관심이 있었지만 그는 매우 짧게 대답하며 그녀의 말에 그저 동의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특히 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료 때문에 항상 시간을 뺏기고 더 이상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거든. 더는 나호는 료랑 어울리지 말라고 직접 말하지 않은 걸 후회했어. 미래를 알고 있지만 선택은 자신이 해야만 했어. 그 친구들은 밖으로 나가 음료를 사러 갔고 그때 료가 아직도 카쿠루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했다. 주위를 둘러보며 나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여전히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타카코는 나호에게 무언가 숨기는 게 있냐고 물었지만 나호는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다고 부인했어. 그날 밤 나호는 점심시간에 읽었던 편지를 다시 읽었어. 편지에는 카쿠루가 나호를 부를 거라고 적혀 있었지. 라고 그를 피했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나호가 아닌 자신이 그에게 답하고 그냥 기다리지만 않기를 바랐다. 주변에서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자신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나호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카쿠루가 혼자 있는 나호를 발견하고 따라오며 나호를 불렀다. 얘기하고 싶다고 말하며. 하지만 료가 바로 뒤에 나타나 나호는 도망쳐야 했다. 료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카쿠루의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와 이야기하지 못해도 괜찮았다.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미래의 자신에게 짜증이 났다. 돌이켜 생각하면 쉬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그녀는 편지에 써있던 대로 여러 번 카쿠루를 피했다. 5월 21일 밤과 후 카쿠루에게 잘 가라고 말한 후에 그가 여자친구와 싸울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그만두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카쿠루가 그녀 옆을 지나가며 잘 가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부르려 했고 바로 그때 료가 그녀의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그녀를 밀치고 지나갔다. 그는 짜증이 났다. 료가 나호를 넘어뜨린 이유를 묻자 나호는 사고였다며 가볍게 넘겼고 료는 나호에게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료는 나호에게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카쿠루가 나호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자 료는 자기 탓이라며 자기가 항상 나호와 이야기해서 그렇다고 소리쳤습니다. 항상 나호와 이야기해서 그렇다고 소리쳤습니다. 료는 카쿠루가 다른 여자애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카쿠루가 나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보자 바보라고 소리치며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나호는 카쿠루의 손을 받지 않고 사과하며 도망쳤습니다. 스와는 나호를 붙잡으며 도망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편지에는 없었는데 미래가 다시 바뀌고 있는 건가? 그녀는 카쿠루가 여자친구에게서 불려졌기 때문에 여자친구와 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수아는 그에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친구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친구 사이여야 했습니다. 그는 장난스럽게 카쿠루가 연습 중에 전혀 집중하지 않아서 자신에게도 골칫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집중하지 않아서 골칫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카쿠루가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분이 처져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절한 기회를 결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호는 안심시키려고 사실인지 물었고 수아는 나호가 계속 도망치면 카쿠루랑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궁금해했다. 계속 도망치면 카쿠루와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 이제 이야기를 나눈 후 나호는 카쿠루와 이야기하기로 마음먹고 달렸다. 카쿠루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를 보며 나호는 그에게 소리쳤다. 그를 위해 점심을 준비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고 즐거웠다고. 그를 위해 점심을 만드는 건 전혀 힘들지 않았고 즐거웠어요. 그러고는 전에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었다. 뭐라고 하고 싶었어요. 숨이 찰 정도로 뛰어가자 카쿠루는 자기가 잊어버렸다며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잊어버렸다고. 둘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묘와 헤어지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나호는 외모만 보고 사귀기로 한 결정이 정말 나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싸움 때문인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사실은 그녀가 편지에 쓴 대답이 아니오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나호와 이야기할 수 없어서 끔찍하게 느꼈다. 게다가 료보다 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사귀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 답은 아마 뻔할 것이다. 하지만 어쩐지 나호는 미래의 자신이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지 궁금했다. 5월 24일 편지를 읽어보니 카쿠루가 결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편지에는 친구들끼리 함께 학교해야 한다고도 적혀 있었어요. 학교 끝나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친구들은 모두 핑계를 대고 나호와 카쿠루만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둘이서요. 두 사람은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고 카쿠루는 나호에게 눈을 감으라고 부탁해요. 카쿠루는 깜짝 사진을 찍고 머리핀을 선물로 주었어요. 나호가 도시락을 싸주고 깨워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싶어 했어요. 축구 연습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점심을 만들어 주었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해하셨는지 말해줍니다. 그녀는 매일 점심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호가 만들어준 점심을 계속 먹고 싶어서 거절했습니다. 만든 점심을 토요일에 그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자며 그녀를 초대했는데 거기서 료가 둘을 발견했고 그녀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공부를 했고 카쿠루는 나호에게 가끔씩 추파를 던졌습니다. 7월 4일 학생들은 시험지를 돌려받았고 카쿠루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시간여행 기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학생들에게 과거의 자신에게 답을 알려주기 위해 시간여행을 할 건지 질문했습니다. 나호는 자신의 미래의 자신이 그런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선생님은 시공간을 왜곡시킬 수 있는 블랙홀을 이용한 시간여행이라는 아이디어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간여행에 대해서요. 그때 사쿠가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다면 과거의 누군가가 성장해서 시간여행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평행 세계 이론이요. 여러 개의 다른 미래가 존재한다는 가설이죠. 각각의 미래는 저마다의 세계로 갈라져 나가는 거고요. 평행 세계가 있다면 과거를 바꾼다고 해도 그것은 단순히 또 다른 시간선을 만들 뿐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의 과거를 바꿀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를 궁금해하실 텐데 이건 줄거리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은 평행세계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호는 자신의 편지 내용이 현재의 세계와 점점 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현실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녀는 이제 그들만의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카카루가 죽습니다. 미래에서 우리는 카카루가 죽기 직전에 나호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그가 보낸 마지막 문자는 나호, 미안해, 였습니다. 네가 화낼 만한 짓을 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 내가 잘못했고 내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 갑작스럽지만 발렌타인 초콜릿 누구에게 줬어? 그럴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어쨌든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고마워요, 나호.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그가 자신의 답장을 보았는지 궁금해한다. 과거로 돌아가 카카루는 나호가 만들어준 또 다른 점심을 먹게 되어 신이 났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할 수 있냐고 물었다. 과거로 갈래? 미래로 갈래? 나호는 미래라고 대답했다. 현재를 바꾸기 위해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카루는 과거라고 대답했다. 자신의 후회를 지우기 위해서.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그가 배운 무언가가 그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랐다. 적어도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기를. 그녀는 어떤 짐일까 궁금했지만 카카루는 대답하지 않았다. 함께 걸으며 나오는 친구들이 아닌 오직 둘만 함께 불꽃놀이를 보고 싶어서 그에게 축제에 나가자고 했다. 그와 단둘이서 불꽃놀이를 보고 싶어서. 단둘이서. 그리고 그 말에 그는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이 너무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평생 처음으로 하는 일이었다. 수아와 이야기하며 카카루는 나호와 함께 불꽃놀이를 보는 것이 괜찮을지 물었다. 수아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혼자 불꽃놀이를 했어요. 수아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학교 옥상에서 아즈와 타카코는 수아에게 나호와 카카루를 응원하겠다고 말했어요. 나호와 카카루를요. 수아는 그들을 위해 기뻐할 테니 괜찮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카카루에게는 상대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조금 슬퍼 보였지만 잘 극복하는 모습이었어요. 혼자 복도를 배회하는 나호를 보고 류는 잠깐 따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잠깐만요. 류는 나호에게 카카루랑 사귀냐고 추궁하다가 말을 바꿨어요. 나호에게서 얻은 머리핀을 빼앗으려는 친구들. 한 친구가 손을 뻗자 나호는 손을 쳐냅니다. 그리고 수아가 나타나 나호를 구해줍니다. 미래의 자신이 수아가 나호를 정말 걱정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죠. 나중에 카카루가 나호의 손을 치료해주며 수아의 아이디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호는 그에게 모든 것에 대해 기쁘게 감사를 표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호는 미래의 자신이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지를 보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미래의 자신의 슬픔과 후회를 막을 방법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미래의 나호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7월 15일 수아는 축제 마지막 날 다시 나호와 게시글을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카카루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카카루는 시간을 때우려고 그녀에게 작은 질문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세 남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거냐고요. 물론 이것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나호도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해 매우 수줍어했거든요.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때 아즈가 물을 가져오면서 끼어들어 그에게 세 여자 중 누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거냐고 물었어요. 세 여자 중에서요. 그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호는 정말 알고 싶어 했어요. 수아는 카카루에게 나호에게 대답했어야 했다고 말해요. 하지만 카카루는 자신이 그녀와 사랑에 빠지는 게 괜찮은지 궁금해했어요. 그는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했어요. 누군가를 혹시 다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녁에 카카루와 나호는 수영장에서 불꽃놀이를 함께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뒤에서 그 둘을 지켜보던 리오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축제 공연을 본 후 카카루는 수아와 잠깐 이야기하기 위해 나호에게 먼저 수영장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수영장으로 먼저 가라고 했어요. 수아와 잠깐 이야기해야 해서. 카카루는 아직도 사랑을 허락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만 수아는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호를 따라가던 중 리오와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의 상자 나르는 일을 하지 않으면 머리핀을 빼앗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리오는 그 후 나호 대신 수영장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수아는 출입금지라고 말했습니다. 출입금지라고 말했습니다. 사쿠는 카카루가 축구부실에서 나호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고 불꽃놀이가 시작되었고 나호는 카카루와 함께할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괴로워했습니다. 카카루와 함께할 시간을. 다행히 친구들이 나타나 상자들을 들어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달려갈 수 있게 되었어요. 리오는 응당한 패배를 맛보았고 그녀가 속았다고 험악하게 말했죠. 속았다고 중얼거렸어요. 나호는 수영장으로 달려갔고 카카루는 그녀가 자신이 준 머리핀을 꽂고 온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가 선물한 머리핀을 하고 온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는 그녀가 불꽃놀이를 놓칠까 봐 걱정했어요. 나란히 서서 그녀는 그가 오늘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그가 자신에게 고백하는 편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세 여자 중에서 자신도 그녀를 선택하겠다고 답했어요. 둘 다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러고는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손을 잡았고 카카루는 함께 봐줘서 고맙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은 나호도 평생 기억할 말이었죠. 그의 말은 나호가 평생 기억할 말이었고, 다른 날의 편지에는 나호와 친구들이 8월 4일에 본본 축제에 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8월 4일 본본 축제에 간다는 내용이었죠. 같은 편지에 적혀 있던 내용은 나호는 그 의미가 뭘까 궁금했어요. 사고 날짜를 아는데 왜 그걸 막지 못할까요?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읽지 못했던 편지들을 더 찾아 서랍을 열었어요. 너무 앞서 읽었어. 하지만 그의 죽음 날짜를 발견했어.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 15일. 원래 일기에는 그의 죽음이 사고로 추정되었지만 미래의 나호는 카카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속도를 낸 트럭 앞으로 뛰어든 것을 적어놨어. 그랬대. 10년 후에야 알게 된 거지만 사고가 아니었어. 자살이었어. 그래서 친구들은 단 하나의 후회만 남았어. 그를 죽게 내버려 뒀다는 거야. 미래의 친구들은 모두 카카루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의 할머니, 거기서 수아가 자신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는지 물었고 나머지 친구들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카카루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꺼냈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거기에 적힌 내용은 본본 축제 날 나오는 편지에서 카카루에게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라고 했던 부분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녀는 카카루가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과거의 나호가 그 고통을 덜어주길 바랐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졌어요. 카카루는 그녀를 만나 서로의 옷차림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둘 다 문자를 받았는데 친구들이 모두 늦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당분간 둘만 있게 되는 건가요? 아, 멀리서 지켜보며 둘을 데이트하게끔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4명이서 축제를 즐기는 동안 나호와 카카루도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도요. 어딘가에서 잠시 쉬면서 나호는 그가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그는 관심 이상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녀의 기분을 다소 망치는 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신사에서 그들은 소원을 빈다. 나호는 그의 행복을 빌었다고 설명하고 카카루는 어머니께 보내는 메시지로 기도를 올렸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은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은 비밀이었다. 그때 편지의 말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나호는 그가 신사에서 어머니께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물었다. 신사에서 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그는 그것이 비밀이라고 다시 말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에 대해 무엇이든 배우고 싶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슬픔이 느껴진다. 나호는 계속 질문하기로 했다. 그가 말한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울음을 보았다. 그는 그 이야기를 했다면 그녀가 자신을 싫어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많은 후회를 했다. 가장 큰 후회는 개회식 날 일어난 일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새 병원에 가는 날이었고 그는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와 함께. 하지만 그는 그들 모두와 함께 집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내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사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셨습니다.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만으로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를 자살로 몰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호는 그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에 답이 있었기에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러자 카쿠루는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둘은 그가 일어설 때까지 울었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며 각자 다른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호는 그의 짐을 들어줄 수 없어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다른 날, 그녀는 방에 앉아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자신이 그를 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아가 카쿠루가 어디 있는지 묻기 위해 그녀의 집에 왔습니다. 요즘 연습에 잘 안 나오길래 그가 이해해줄까 궁금했어요. 이해해줄까? 혼자서는 더 이상 못하겠어서 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수아가 자신도 편지를 받았다며 웃었어요. 자기도. 두 사람은 그늘 아래 앉아 수아가 받은 편지를 함께 읽었어요. 미래의 자신도 후회를 없애고 싶어 했고 개회식 날 카쿠루를 같이 집에 데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카쿠루를 같이 집에 데려가지 말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집에 돌아온 후에야 편지를 읽었어요. 미래의 자신도 그에게 카쿠루를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호에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카쿠루의 생일이 9월 14일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고 모두들 나중에 알게 되어 축하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호에게 카쿠루에게 생일과 원하는 것을 계속 물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에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카쿠루가 쉽게 생일을 말하자 친구들은 모두 선물을 사러 움직였습니다. 그에게 무언가를 사주려고요. 그가 들고 있는 작은 가방을 본 나호는 운동 가방을 사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가 예전에 운동 가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처음 마스모토로 이사 왔을 때 어머니께서 그것을 버리셨어요. 그가 새 학교에서 동아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지만 나호는 그의 생일 선물로 그것을 꼭 얻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교실 밖으로 나오자 료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자신이 그를 위해 구해주겠다고 말했어요. 야, 저 여자애 뭐야? 걔 이미 차였잖아. 나호를 벽으로 몰아붙이며 료는 그녀가 카쿠루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카쿠루랑. 바로 그때 타카코와 아즈가 나타나서 내 생각을 그대로 말했어요. 카쿠루가 그녀를 차버렸고 그녀는 잊어야 해요. 그러자 료가 타카코에게 개년이라고 불렀어요. 이 때문에 타카코는 주먹 다짐을 하고 싶었지만 때리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이 일이 료를 겁먹게 해서 마침내 끝났다고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그 일을 목격하고 수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쿠루는 자신이 나오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걸 느꼈어요. 나오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수아는 계속 카쿠루에게 생일 선물로 뭘 원하는지 귀찮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는 꽃다발이라고 대답했어요. 미래로 돌아와서 수아는 바로 그걸 가져왔어요. 친구들이 카쿠루의 18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결코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자 수아가 나호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카쿠루는 항상 직접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나호는 왜 자신인지 궁금했다. 친구들은 카쿠루가 항상 나호를 사랑했다고 설명했고 그 말에 나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항상 그가 관심 있다고 말했던 여자아이가 누구였는지 궁금해했다. 이제 10년이나 지난 지금 그의 영혼이 그녀에게 꽃을 건네주니 만약 그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했다. 교실 중 한 곳에서 친구들은 그에게 생일 축하를 했다. 아즈와 타카코는 그에게 축구 경기 티켓을 구해주었다. 사쿠는 그가 정말 원하던 만화책을, 나호는 새 스포츠 가방을 선물했어요. 그러자 수아는 카쿠루가 부탁했던 작은 꽃다발을 건네주었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를 놀렸어요. 하지만 수아는 그에게 지금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카쿠루는 항상 바라던 대로 나호에게 꽃을 건넸어요. 친구들은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도록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카쿠루는 다시 3명의 여자애들 중에서 그녀에게 고백하려 했던 이야기를 꺼냈지만 사실은 여자애가 몇 명이든 그녀에게 고백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직접 꽃을 사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진심을 그녀가 이해해주길 바랐다고 말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수아의 편지에서 그는 과거에 카쿠루와 나호가 함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썼어요. 함께하는 것을 반대했었죠. 하지만 카쿠루가 죽고 나호가 울부짖을 때 그의 후회 중 하나는 두 사람을 더 잘 챙기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과거의 자신에게 그들을 더 잘 돌보라고 바랐어요. 그렇게 하면 10년 후 모든 친구들이 함께 웃을 수 있을 거라고. 다른 날, 상황은 더 나아 보였어요. 친구들은 학교에서 평소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수아가 나호를 불러서 따로 9월 23일 편지에 무엇이라고 썼는지 물었어요. 그들은 그날 카쿠루가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위식을 잃고 며칠 동안 학교에 못 가게 되었어요. 수아의 편지에도 같은 내용이었지만 시간대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명백한 이유는 카쿠루가 도쿄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그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미래의 나호는 카쿠루를 떠올리며 발렌타인데이에 누구에게 초콜릿을 줄지 생각했어요. 그에게 주려고 했지만
너무 긴장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주지 못했어요. 카쿠루는 어머니가 바로 집에 오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다. 개학식 날 학교. 그리고 그날 그는 어머니께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보냈다. 넌 애가 아니잖아. 혼자 갈 수도 있잖아. 귀찮게 하지 마. 여전히 밖을 내다보며 그는 중얼거렸고 나오는 그 쌩 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무슨 소린가 싶었다. 그는 여기서 뛰어내리면 슈퍼맨처럼 날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슈퍼맨처럼. 라호는 당연히 괴로워했다. 그에게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비웃으며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만약 네가 슈퍼맨이라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이다. 그리고는 장난이라고 다시 말하며 그녀를 쳤다. 정말 우울함이 밀려오는구나. 라오도 그가 지금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이번 토요일에 도쿄 친구들을 만날 거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때 수아가 들어와 그러지 말고 대신 그들과 어울리라고 말했다. 수아는 그에게 왜 힘든 일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지 않느냐고 똑바로 물었다. 카쿠루는 그들이 자신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다.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웃어주길 바랐을 뿐이야. 수아는 그 말에 반박하며 친한 친구니까 라고 대답했어. 그들은 그의 고통을 알지 못한 채 웃고 싶지 않았어. 그러자 수아는 물었어.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어. 카쿠루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다고 인정했어.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는 어머니께 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자책했어. 그러자 수아는 그를 안아주며 후회하지 말라고 그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라오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에게 자신이 그를 원한다는 것을 알리고 자신도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녀가 자신에게 대답해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다른 날 수업 시간에 라오는 사쿠가 카쿠루를 쿡쿡 찌르며 음악을 듣게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가 듣고 있던 음악을 함께 듣게 하려고요. 카쿠루는 그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이어폰 한쪽을 그녀의 귀에 꽂아주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도쿄 친구들과 만날 약속을 취소했고 수아와 함께 시간을 보낼 거라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대신 수아와 놀 거라고요. 그러자 친구들은 다른 무언가에 대해 즐겁게 웃었어요. 그리고 나호는 편지 덕분에 자신의 진심을 말할 수 있었고 더 나아졌다고 느꼈어요. 나중에 여자아이들이 축구 연습을 지켜보는 동안 카쿠루가 갑자기 쓰러졌고 그래서 그를 양호실로 데려갔어요. 그는 좀 어지러웠다고 했고 그때 아즈는 그가 또 그렇게 쓰러지면 여자친구가 비웃을 거라고 놀렸어요. 하지만 그는 나호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즈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면 사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사귀게 된다면 자신이 그녀를 혹시라도 힘들게 할지도 몰랐거든요. 차라리 사귀지 않고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그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정말 그녀를 사랑한다고요. 라오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게다가 지금 사귀기 시작하면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편지를 통해 그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편지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늘진 곳에 다시 자리를 잡고 수아는 카쿠루와 데이트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나호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카쿠루가 쓰러진 건 두 사람의 편지 어디에도 없었고 그건 그들의 세계에서 새롭게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건 그들의 세계에서 새롭게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아는 그가 축구부에 새로 들어와서 두 배로 열심히 하느라 지쳐서 그런 거라고 추측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몸이 많이 지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아는 그를 축구부에 초대한 게 잘한 일인지 망설였지만 라오는 괜찮다고 안심시켰어요. 카쿠루가 즐겁게 노는 것 같아서 10월 1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편지들이 학교의 모든 반이 6명을 뽑아 경주에 나가게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계주 대회. 카쿠루가 100m 달리기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기에 첫 주자로 뽑혔지만 편지에는 대회 당일 너무 불안해서 갑자기 발목을 접질러 넘어지는 바람에 팀이 지고 자신도 괴로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의 나호는 그를 경주에서 빼줄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수아와 나호는 둘 다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가 자신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다고 말할 줄은 예상 못했어요. 그는 뽑힌 게 기뻤어요. 수아는 계속해서 카쿠루가 며칠 전에 실신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다른 일이 생길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카쿠루가 포기하면서 수아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러자 모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수아는 자신이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수업 중에 카쿠루는 선생님께 수아가 자신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타카코가 일어서서 경주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즈도 같은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은 카쿠루와 함께 경주하고 싶다고 반해 말했어요. 그러자 수아도 자리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나호도. 마지막으로 아즈가 사쿠를 계속 조르자 사쿠도 참가하기로 동의했어요. 이제 6명이 자기 반을 대표해서 경주에 나갈 거예요. 수업 후에 카쿠루가 나호에게 다가와서 경주에 더욱더 나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경주에 나호와 수아는 편지에 적힌 것과 다른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호는 편지에 의존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어요. 대신 카쿠루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방법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친구들은 사쿠의 달리기 기록을 측정했는데 이상하게도 시도할 때마다 점점 더 느려졌어요. 걔가 반에서 제일 느리대. 하지만 친구들은 괜찮았어. 모두 함께 즐겁게 달리는 게 목표였으니까. 순위는 상관없이 말이야. 수업이 끝나고 사쿠가 아즈에게 방과 후에 따로 만나자고 했어. 수업 후 나호와 카쿠루가 교문으로 나가려는데 나호가 넘어져서 그에게 덮쳤어. 나호는 재빨리 일어나 사과했고 그때 카쿠루가 손을 내밀었어. 나호가 뭐야? 라고 물었어. 그러자 카쿠루는 슬픈 표정으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하고 축구 연습하러 갔어. 사쿠는 아즈와 함께 연습을 했지만 시도할 때마다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훨씬 잘하는데 왜 자신을 불러냈는지 위아해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그리고 그때 그는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호는 침대에 누워 카쿠루가 손짓으로 무언가를 말하려는 건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손짓으로 야, 그 사람 분명 내 손 잡으려고 했잖아. 자신감 없다고 바보 되는 거야. 그녀는 습관적으로 편지를 잡으려 했지만 더 이상 편지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멈췄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것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방과 후에 그녀가 카쿠루에게 처음으로 함께 교문까지 걸어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기뻤죠.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는 다시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답하고 연습하러 갔어요. 수아가 와서 그녀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그녀는 바로 뒤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옥상에서 나오는 카쿠루가 이상하게 자꾸 손을 내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여자애들은 그 불쌍한 남자애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냥 손을 잡고 싶었어요. 나호 빼고 다들 그랬죠. 친구들이 나호에게 더 의지하라고 했고 그때 수아가 말했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할 때라고. 그래서 나호는 미래에서 온 편지에 카쿠루를 구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설명했어요. 여자애들은 그래 하고 말했죠. 나호가 마침내 말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그들도 편지를 받았거든요. 나호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수아는 아즈와 타카코가 계속 떠봤기 때문에 최근에야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수아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10년 후에 자신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미래에 자신에게서 온 편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5명 모두 계속 편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즈는 사쿠에게 자신의 편지를 보여주었고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나호는 이 일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되어서 안심했어요. 10년 후에도 변치 않을 우정이 될 거예요. 모든 친구들의 편지는 나호를 지지하고 카쿠루를 구하는 데 찬성하는 내용이었어요. 모두가 나호를 응원해주니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어깨에서 말이죠. 다음으로 그들이 처리해야 했던 일은 10월 5일 아즈의 생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선물을 준 후 그녀는 학교 후 쏟아지는 폭우를 떠올렸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에요. 카쿠루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고 나호의 우산 아래 같이 걷자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즈가 그녀의 여분을 그에게 주었고 그래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다른 우산들. 거실로 향하며 아즈의 여동생은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그래서 아즈는 그 일이 일어나려면 비가 와야 했기에 비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름답고 밝은 햇살 가득한 날씨에 실망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에 그녀는 전혀 몰랐던 척 어색하게 연기했고 친구들은 그 모습에 웃었다. 선물을 여는 동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선물을 풀고 있는데 마침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카쿠루는 일기예보에 비 소식이 없었는데 다들 우산을 가지고 온 이유가 궁금했다.
그래서 나호는 아즈와 같이 쓰자며 자기 우산을 권했지만 그는 그녀와 함께 걷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와 함께 걷고 싶다고 했어요.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길, 카쿠루는 그녀가 젖지 않도록 가까이 다가가려 했고 그녀는 놀라서 우산을 쳐내버렸다.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둘은 몸을 피했고 카쿠루는 신발장에서 그와 처음 마주쳤던 때와 똑같다고 느꼈다. 신발장에서 그를 우연히 만났을 때와 똑같다고 느꼈어요. 그들의 스킨십이 그를 정말 행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호가 손을 내밀었고 그는 그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나호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나호가 응이라고만 하면 자신도 꼭 데이트하겠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나호는 괜찮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커플이 아니더라도 행복하다면서요. 그도 그랬고요. 이 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10월 14일 학교 대회 날 카쿠루는 나호의 머리띠를 묶어주고 나호도 그에게 똑같이 해줬어요. 편지에 예언된 대로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카쿠루는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풀이 죽었어요. 그는 원래 시간선에서도 친구들에게 어머니가 일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일한다고. 친구들 가족들이 다 온 상황에서 다카코가 카쿠루의 가족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는 일한다고 편지에서 예언한 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수아가 부모님께 부탁해서 할머니가 오셨고 카쿠루는 정말 기뻐했어요. 줄다리기가 끝난 후 빨간 팀은 두 번째 게임에서 졌어요. 친구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하는 모습에 카쿠루는 PTSD가 왔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사진 찍던 기억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자기 사진을 찍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진 찍으려고 억지로 웃었을지는 몰라도 진심은 아니었어. 할머니는 그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걸 눈치챘지만 그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랐고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 나호와 이야기하는 동안 나호 엄마는 나호가 어떤 남자아이에게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했고 타카미야 여사는 카쿠루를 보고 바로 알아챘어요. 그에게 인사하라고 놀리셨지만 신기하게도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찬 그 속에서도 카쿠루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꼈어. 친구들은 그가 여전히 어머니 생각에 힘들어하는 걸 알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 그는 수아와 나호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에게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했어. 그룹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의 속마음을 털어놓도록 해야 했어. 다음 순서는 남자들의 석탄 쌓기 게임이었는데 수아가 셔츠를 벗자 탄탄한 몸매를 드러내자 상대팀 여자아이들까지 그를 응원했습니다. 사쿠는 몸매 자랑을 다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대회 준비를 하면서 수아는 카쿠루에게 다른 남자애가 나호에게 고백할까봐 걱정되냐고 물었습니다. 나호가 그 애랑 사귀기 시작하면 더 걱정될 것 같다고 카쿠루는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다시 이사 갈지도 모른다고, 언젠가는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말을 이어가며 얼마나 힘든, 그건 그녀 책임이겠죠. 수아는 그게 정말 그의 진심인지 물었어요. 그가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카쿠루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시합이 시작되었고 나호는 카쿠루를 보면서 그가 정말 최고로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최고였어요. 붉은색 팀 남자들이 결승선을 차지하며 우승을 거머쥐었고 온몸에 상처를 입고 돌아왔어요. 나호는 응급처치 담당이었기에 수아를 돌봤어요. 그 다음 카쿠루를 살펴보고 싶었지만 손을 뻗자 그가 그녀의 손을 쳤어요. 왠지 손을 뿌리치고 괜찮다고 소리쳤다. 과잉 반응했단 걸 깨닫고 사과하고선 가버렸다. 나호는 자신이 잘못한 게 있나 궁금했다. 하지만 수아는 이 모든 게 계획대로라고 나호를 안심시켰다. 혼자 남은 카쿠루는 수아에게 나호와 사귀는 걸 허락했던 걸 계속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그의 진심이 아니었다. 행사 점심시간에 여자애들은 치어리딩 복장을 하고 나타났다. 아즈는 귀엽냐고 물었고 남자애들 3명 모두 아니라고 대답했다. 어휴, 나호는 눈물을 좀 흘리기 시작했다. 여자애들이 떠나자 수아는 실제로는 남자애들이 정말 짧은 치마가 좋았어요. 나중에 나호와 카쿠루가 선생님이 맡긴 일을 하고 있을 때 사쿠는 다른 친구들에게 카쿠루의 발목이 다쳤다는 내용의 편지를 설명했어요. 두 사람은 무거운 패드를 나르다가 잠시 쉬려고 내려놓았어요. 다시 들자 카쿠루는 발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을 느꼈지만 나호에게 괜찮다고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와서 함께 들어주었어요. 수아는 카쿠루에게 발목 다친 걸 왜 말 안 했냐며 바보라고 했고 카쿠루는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왜 그렇게 기운이 없냐고 물었고
이 때문에 카쿠루는 수아가 그들에게 더욱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제서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모두에게 고백했고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즐거워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아직 살아 계셨다면 말이죠. 오늘 여기 계셨을 텐데요. 그는 지금 어머니가 매우 슬퍼하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니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도 될까요? 아즈와 타카코는 그가 웃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라고요. 사쿠는 그들이 지금 얼마나 걱정하는지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카쿠루 어머니가 더 걱정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에게 발목 치료를 받으라고 했고 만약 또 무언가 있으면 항상 그를 도와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의 곁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패드를 내려놓았고 친구들이 모두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릴레이가 시작되기 전에 나호는 카쿠루와 머리띠를 바꿔 착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본 문화에서 빨간 머리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 이것은 마치 운명의 연인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릴레이가 시작되었고 각 친구들은 다음 친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수아가 시작한 메시지를요. 나호가 카쿠루에게 바통을 건네주면서 모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모두의 메시지요. 지지마. 약속해.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10년 후에도. 그리고 나호는 자기 마음을 더해 모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카쿠루는 친구들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달렸습니다. 친구들은 결승선에 서서 그를 응원했고 카쿠루는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등으로 말이죠. 친구들은 카쿠루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반 친구들이 우승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 후 나루세 할머니는 이것이 마치 카쿠루 같다고 축하해 주셨어요. 유치원 운동회. 어머니가 아무리 많은 사진을 찍어도 그는 결코 웃는 것 같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이혼한 것을 알고 있어서 그를 자주 걱정했다. 하지만 카쿠루도 그때 경주에서 이겼고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고 할머니도 확신하셨어요. 천국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나중에 카쿠루는 나호의 머리띠를 보관해달라고 요청하고 나호에게 사과했다. 응급처치소에서 그녀의 손을 다시 때렸다. 그가 수아가 치료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조금 질투가 났을 뿐이야. 나호는 그가 자신에게 화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상처를 치료해주겠다며 그의 어깨에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그때 그는 나호의 머리 옆에 가볍게 입맞춤하며 승리의 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고 말했다. 그가 뛰어가자 나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그동안 수아는 얼굴을 붉히며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친구들은 학교 대회에서 찍은 사진 중에 남길 사진들을 골랐다. 대회 사진들을 골랐다. 나호는 카쿠루가 웃고 있는 사진을 원했고 그래서 그는 나호가 치어리딩 의상을 입고 있는 사진을 가져갔다. 그 때문에 나호는 얼굴을 붉히며 그에게서 사진을 빼앗으려 했다. 카쿠루는 그들에게 경주 중 메시지에 대해 감사를 표했지만 왜 10년 후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는지 궁금해했다. 아즈는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라고 대답했다. 미래로 돌아온 수아는 엄마와 함께 웃고 있는 카쿠루의 사진을 응시했다. 그는 그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그는 그의 미래를 빼앗고 나호를 빼앗은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친구들은 카쿠루가 나호의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지만 모두 그를 도울 수 있었으면 했다. 그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카쿠루 편을 들었을 것이다. 수아만이 나호와 카쿠루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카쿠루가 살아있었다면 나호와 결혼하는 미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지도. 하지만 나호는 부정하며 카쿠루가 살아있었더라도 여전히 그와 결혼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아가 새해 전날 고백했을 때 사랑에 빠졌습니다. 과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무렵 카쿠루는 나호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고 마치 데이트하는 것 같아 나호를 얼굴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트처럼. 그러자 친구들은 함께 새해 전날 신사에 가자고 했지만 수아는 그날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코, 아즈, 사쿠는 수아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지만 카쿠루와 나호는 타이야키를 사러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카코는 수아의 가방으로 수아를 때렸습니다. 그들은 그가 신사에 함께 가지 않으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그를 추궁했다. 그들의 모든 편지에는 그가 거기 있을 거라고 적혀 있었지만 타카코는 나호와 카쿠루가 새해에 무언가로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읽었다. 석 달 금음날 카쿠루는 일찍 집에 간다. 수아는 우는 나호를 위로하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직접 거절할 겁니다.
카쿠루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녀에게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타카코는 이에 반박했습니다. 나호와 결혼하는 그의 미래를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고. 스아는 그것은 이 세계와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편지 속 세계와는 별개의 세계였습니다. 그는 카쿠루가 죽었기 때문에 나호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절대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카쿠루의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나호는 서로 만나지 못했는데 이것은 이미 나호의 편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둘이 새해 전날 싸울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사에서 친구들은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물었고 나호는 자신이 카쿠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더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카쿠루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목도리를 칭찬했습니다. 수아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자신의 편지가 어떻게 읽힐지 상상합니다. 카쿠루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우는 나호를 그는 안아줍니다. 그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설령 카쿠루가 그렇게 하더라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자신은 항상 그녀를 사랑할 테니까요. 나호는 카쿠루를 짜증나게 할까봐 계속 걱정하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 두 사람은 친구들을 위해 음료수를 사러 둘만 남게 된다. 그리고 가는 길에 카쿠루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약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나호는 괜찮았다고 말한다. 그러자 나호는 할머니의 안부를 묻고 카쿠루는 할머니께서 감기에 걸려 폐렴까지 갈 뻔했고 병원에 가야 했다고 설명한다. 만약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는 다시 혼자가 될 것 같다고 느꼈다. 나호는 자신의 편지들 덕분에 할머니가 10년 후에도 살아계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호는 할머니가 괜찮을 거라고 말해준다. 그래서 나호는 그에게 할머니께서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카쿠루는 갑자기 멈춰서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말했어요. 분명 속상했지만 그는 태연하게 넘겼어요. 그러고는 오늘 저녁 일찍 집에 가도 될지 물었어요. 그는 여전히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 했어요. 나호는 지금 그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무서워서 조금 더 있다 가라고 부탁하며 할머니는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하고 할머니는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이 말에 카쿠루는 폭발했어요. 개관식 날과 똑같았는데 어떻게 아냐고 물었어요. 개관식 날도 그랬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랐다. 어머니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택했고 그는 어머니가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난 자신을 탓했다. 그는 어머니를 죽였다고 자책했다. 나호에게 함부로 화를 낸 것을 깨닫고 사과했다. 떠나려던 그를 나호가 붙잡았지만 그는 자신의 팔을 뿌리쳤다. 그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나호에게 자신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하고 나호가 우는 것을 뒤로 하고 떠났다. 수아가 밖으로 나가자 친구들은 그에게 고백하라고 재촉하며 그의 마음을 전하고 카쿠루를 어떻게든 구할 방법을 찾자고 말했다. 그들도 그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는 흐느끼는 나호에게 달려가 앉고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카쿠루가 나호를 싫어한다고 말하면 지난번처럼 그를 붙잡아 나호에게 데려갈 거예요. 바로 그렇게요. 수아는 두 사람이 절대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약속했고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카쿠루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그녀를 재촉했고 그녀는 그를 찾으러 달려갔어요. 그녀는 카쿠루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마음이 다치는 것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핸드폰을 박살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날 무렵 카쿠루 엄마는 그들에게 마스모토로 이사 간다고 말했어요. 마치 그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결정하는 것 같았어요. 운동 가방과 축구화를 버린 것처럼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의 스포츠 가방과 축구화를 버린 것도 그를 정말 화나게 했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이혼한 이후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와 이혼했을 때부터요. 처음 친구들에게 초대받았을 때 엄마의 메시지는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잠시 엄마 생각은 잊고 재밌게 놀기로 했어요. 나중에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가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학교 아무도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몰랐고 누군가가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반 친구들이 소프트볼 경기에서 지고 아즈가 자신을 탓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전 고등학교 팀 동료들이 자신을 탓하며 팀에 필요 없다고 말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 일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최선을 다해 잊으려고 했습니다. 나호가 대타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프트볼 경기를 졌습니다.
카쿠루는 그녀가 자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 대한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수아랑 축구하는 게 재밌었는데도 축구부에 들어가지 않았어. 엄마께 한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 친구들이랑 웃고 떠드는 게 너무 재밌었고 자기 고민이나 아픔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혼자 다 감추기로 했지. 자기 싫어할까봐. 도쿄 친구들이 놀러왔을 때 축구부에서 선배들에게 괴롭힘 당할 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카쿠루가 1학년 에이스라서 싫어했던 걸지도 몰라. 그런데 카쿠루가 새 고등학교에서 축구를 안 한다는 걸 알고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 새 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 학교. 하지만 그가 어머니의 자살과 매일의 힘겨움, 그리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자 친구들은 비웃었다. 그의 고통을 농담으로 여기며 친구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게 무슨 농담이냐고 묻자 카쿠루는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울면서 끌어안고 있던 수건으로 무언가를 하고 병원에 가게 되었다. 병원에. 할머니는 그에게 다시 병원에 가라고 재촉했지만 그는 화를 내며 거절했다. 하지만 할머니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과했다. 그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서서 앞을 봐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살아. 하지만 계주에서 졌다는 사실에 다른 무언가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느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죽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다. 자신 없이. 원래 그의 친구들은 5명이었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돌아갈 뿐이었다. 처음부터 혼자였어야 했는지도 몰랐다. 라오는 새해 전날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가 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그는 짊어지고 있었다. 그가 떠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몰랐다.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터널 끝에 빛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을 겁니다. 학교 옥상에서 수아는 카쿠루에게 나호에게 고백했고 자신도 그렇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카쿠루는 그런 감정이 없다고 했고 차라리 나호와 수아가 사귀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카쿠루는 나호가 누군가에게 초콜릿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아와 함께 서 있는 그녀를 보고 마음에 들어했어요. 도서관에서 단둘이 보냈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는 그녀에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걸 하고 후회했어요. 훨씬 더 많이. 그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어요. 함께 걷고 싶었어요.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어느 저녁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는 상자 위에서 그녀의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상자 위에 어머니가 그의 메시지를 읽으신 것 같은데 왜 답장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녀의 임시 저장 메시지에서 그는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병원에 갔다 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 자신이요. 벌써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니? 너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네가 어렸을 때 네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아빠와 이혼했어. 그리고 그 점에 대해 미안해. 하지만 그는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그가 너를 다치게 하는 걸 볼 수 없었어. 그래서 그와 이혼했어. 네가 너의 동아리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알았어. 학교를 옮기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마츠모토로 이사 왔어. 네가 다시 다칠까봐 걱정돼서 어떤 동아리에도 가입하지 못하게 했어.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을 힘들게 한 건 언제나 저였어요. 이제부터는 카쿠루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방해해서 미안해. 그는 울면서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가 자전거를 힘껏 몰았다. 그는 계속 자책하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다. 후회는 사라지는 걸까? 죄는 속죄되는 걸까? 엄마를 만나서 사과할 수 있었을까? 그가 죽으면 누가 슬퍼할까? 내일 좋은 일이 있었을까? 나호는 누구에게 초콜릿을 줬을까? 하지만 빗속으로 나아가면서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카쿠루가 죽은 후 친구들은 함께 모여 이야기할 기회가 줄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연결을 회복시켰다. 나호는 매년 수아와 함께 이곳에 왔다. 친구들은 모두 고보산에 가서 벚꽃을 보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과거의 나호에게로 돌아가 보면요. 겨울방학 후 학교에 돌아온 그녀는 그들처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전처럼 방학 중에 카쿠루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의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그녀에게서 거리를 두었죠. 그녀는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이기적으로 말했던 거죠. 카쿠루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녀에게 심한 말을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걱정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처럼 보였기에 그녀는 방과 후 그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자고 부탁했습니다. 학교. 그는 먼저 연습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핑계를 댔어요. 그러자 그녀가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어두워질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다른 날 걸어가자고 핑계를 댔어요. 그는 예의는 차렸지만 그녀와 혼자 집에 걸어갈 의향은 전혀 없다는 게 분명했어요. 카쿠루는 계속해서 그녀와의 만남을 피했고 심지어 나호가 아닌 앞자리 이웃에게서 연필을 받았어요. 그녀는 수업 시간에 괴로워하며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이 다음 질문에 답하라고 부르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카쿠루는 그것을 눈치채고 그녀 대신 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똑같이 괴로워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은 카쿠루를 어떻게 구했어야 했는지 서로 다투었습니다. 카쿠루를 수아는 카쿠루가 오늘 함께 있으니 싸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즈는 그렇지 않았기에 울었습니다. 그 없이 고보산에 모인 것은 그녀 눈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과거를 되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쿠는 지구에서 사람들이 블랙홀이라고 추측하는 장소를 언급했습니다. 구멍. 그러자 친구들은 격려를 받고 이곳을 통해 편지를 보내고 싶어 했어요. 모두 미래를 바꾸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2월 14일. 카쿠루가 죽기 하루 전이에요. 모든 여자아이들이 가정 수업 시간에 발렌타인 초콜릿을 만들었어요. 나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카쿠루를 위해 특별히 초콜릿을 만들었어요. 이번 생에 꼭 그에게 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원래 계획은 그에게 초콜릿을 주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대화를 시작할 수 없었어요. 원래 카쿠루는 그녀가 초콜릿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 줄 거냐고 물었어요. 에게. 하지만 이번 생에선 그러지 않았어요. 1학년 여자애한테 받은 초콜릿을 들고 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나호가 거절하자 그는 그냥 웃으며 자신은 그녀와 사귈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들이 세 번째로 만날 기회는 자판기 앞이었어요. 하지만 카쿠루는 그녀를 피하고 있었어요. 네 번째가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방과 후 나호는 카쿠루를 찾으려 복도를 달리다가 우연히 계단에서 넘어졌어. 초콜릿이 망가지자 료는 비웃었어. 깨진 상자를 조롱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나호는 어떻게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러 갈 거였어. 중요한 건 초콜릿이 아니었어. 미래를 바꾸는 거였지. 신발장에서 카쿠루는 나호가 쓴 쪽지를 봤어. 집에 가지 말고 자기가 줄 게 있다고 기다리라고 적혀 있었지. 나호는 카쿠루에게 다가가서 지금은 주고 싶은 걸 줄 수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거절했어. 그런데도 말이야. 카쿠루가 가려고 하자 나호가 그를 멈췄다. 미래의 나호는 카쿠루에게서 받은 마지막 문자 내용을 나호에게 알려주었다. 새해 전날 나호에게 화를 낸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이었다. 나호는 답장을 보냈지만 카쿠루가 읽었는지 아닌지는 몰랐다. 그래서 지금의 나호에게 그 메시지 내용을 전해주고 싶어 했다. 나호가 카쿠루에게 왜 자신을 피하는지 물었고 카쿠루는 자신이 나호의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나호는 대답했다. 카쿠루는 나호에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스카프를 나호에게 둘러주었다. 자신이 약해서 항상 도망쳤다고 말했다. 그녀를 혹시라도 다칠까봐. 그리고 그런 자신이 싫어서 두려웠어요. 사실은 그의 초콜릿이 먹고 싶었고 그녀가 같이 집에 가자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녀가 계속 아침 인사를 건네자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나호는 습관처럼 처음엔 주저했지만 그에게 말했어요. 너랑 사귀고 싶어. 라고요. 왠지 알 것 같았지만 사실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더 잘 알고 싶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들을 알고 싶어요. 모두. 카쿠루는 그녀를 직접 보지 않고 자신은 데이트하지 않겠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무하고도. 그래서 그녀는 그가 자신이 고백하면 승낙한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거짓말을 하고 다시 그녀에게서 도망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그를 꼭 껴안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말해도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카쿠루는 자신을 혐오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때로는 모든 걸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몰랐고 이렇게 계속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라오는 그래,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카케루, 네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함께 살아가자. 카케루는 그녀에게 자신의 짐을 덜어주게 하고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라오는 카케루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그는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만지면 산산조각 날까봐 걱정했어요. 훨씬 가벼워진 표정으로 카쿠루는 그녀에게 등 뒤에 감추고 있는 것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가 등 뒤에 감추고 있는 것을 그는 힘들어했기에 그녀는 당황했어요. 교실 창문 너머로 전체 크루는 나호에 대한 카쿠루의 대답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의 카쿠루는 기쁜 마음으로 네라고 대답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보이도록. 교실에서 타카코는 나호에게 그의 마음을 말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수아가 확신하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수아는 괜찮았어요. 그의 미래의 자아는 이미 꿈을 이루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카쿠루가 행복하기 위해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느꼈고 나호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가 다른 미래에서 그녀와 결혼했다는 것. 카쿠루의 흐릿했던 마지막 날 그는 나호에게 둘만의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기뻐하며 격려했지만 그가 자해를 시도할까봐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자살을. 옥상에서 나호는 자신이 준비한 도시락을 그에게 건넸고 그는 그녀에게서 도시락을 받은 지 오래되어서 기뻤습니다. 한동안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녀는 그가 준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위해 해준 모든 것은 보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방과 후에 그와 함께 집에 가고 싶었지만 그가 그럴 수 없게 했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야 했어요. 밤 8시가 약속 시간이었는데 여전히 걱정했어요. 사쿠는 자전거를 부수자고 했지만 시간이 되면 교차로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이 되면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녁 7시 조금 넘어 카쿠루는 어머니 사진 앞에서 기도했어요. 어머니의 옛 사진이 있는 옷장을 뒤지다가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찾았어요. 7시 35분. 친구들은 모두 카쿠루가 나타날 교차로에 서서 최선을 다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래의 자신들이 편지를 보냈으니 모두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호는 어렸을 적 카쿠루를 만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워주고 싶었다. 정말 행복한 아이로. 밤 8시 10분. 카쿠루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친구들은 할머니 댁에 가보기로 했고 카쿠루가 갑자기 뛰쳐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디로 갔는지 할머니도 몰랐다. 자전거는 그대로 있었기에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나눠서 찾기로 했다. 그리고 그를 찾기 시작했다. 카쿠루는 혼자 길을 따라 걸었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호는 마침내 횡단보도에서 그를 발견했고 트럭이 끽 소리를 내며 급정거하는 것을 목격했다. 급정거하는 것을 보았다. 깜짝 놀란 친구들은 모두 그가 인도에 쓰러진 곳으로 달려갔다. 수아가 그를 일으켜 세웠고 눈물을 글썽였지만 카쿠루는 아직 살아있었다. 엄마의 메시지를 읽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사과의 의미로 사라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모두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다. 내일도 재미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아직 죽고 싶지 않아. 그는 사과했지만 친구들이 어떻게 자신이 여기에 있을 줄 알았는지 궁금했다. 그때 친구들이 편지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고 모두들 자신의 편지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미래에서 편지를 받은 건 그들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미래의 자신들로부터 각각 한 통씩 편지가 왔어요.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며 더 많이 사랑하고 보호해줄 걸 하고 후회했어요. 그를 더 잘 보살펴줄 걸 하고 10년이 지나도 그를 잃은 것에 대해 모두 후회로 가득 찼어요. 카쿠루는 자신의 잘못인가 생각했고 수아는 그렇다고 말했어요. 다시 죽으면 카쿠루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에게 기대었어요. 함께 걸어가면서 아즈는 편지에 나와 있던 대로 자전거를 타지 않은 이유를 물었어요. 편지에는 그렇게 할 거라고 적혀 있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뭔가 고장났대. 그때 사쿠가 진짜 라고 했어. 정말 사람들은 끔찍한 짓을 하네. 그때 누가 했는지 명확해졌어. 새로운 날이 밝았고 친구들은 타임캡슐에 편지를 묻고 평행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수아가 읽었어.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10년 후 모두 잘 지내니? 10년 후에도 여전히 친구일까? 아직도 함께 웃고 있을까? 매일매일 즐겁게 보내세요. 10년 후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직도 축구를 하고 있을까?
나호와 결혼했을까? 정말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편지를 묻은 후 카쿠루는 자신을 구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원래 시간대로 돌아가서 카쿠루가 새해 전날 나호 곁을 떠난 후 스와가 나호를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나호에게 카쿠루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 때문에 나호는 카쿠루만을 사랑했기에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그를 언제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며 도망쳤어요. 스와의 편지에는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며 사과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어요. 나호가 약할 때 이용한 것에 대해 카쿠루에게 사과하고 싶다고요. 그는 아내 나호에게 편지를 넣을 봉투를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호가 봉투를 건네주자 과거에 자신에게 결혼했다는 사실을 적어야 할지 물었어요. 자신에게. 그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어린 나호가 미래를 알면 재미없고 그의 깜짝 프러포즈가 망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나호는 동의했고 그래서 과거에 자신에게 스와가 친절하다고 느껴진다면 감사하라고 부탁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시간을 들여 자신에게 보낼 편지를 쓰며 무엇을 써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생각하며 말이죠. 그들은 공원에서 만났고 사쿠는 그들이 이 병에 담긴 편지를 바다에 띄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병에 담긴 편지를 바다에 흘려보낼 거라고요. 만약 버뮤다 삼각지대에 도착한다면 병은 시간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도착한다고 가정하면 누군가 그것을 찾아서 편지를 우체국에 배달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편지를 우체국에 배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찾는 사람에게 우체국에 배달해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거기에 특정 날짜에 배달해달라는 추가 지시사항도 적었습니다. 사쿠는 이 모든 것에 대해 현실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편지가 과거에 도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의 후회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카케루에게 속죄하는 방식일 뿐이었다. 스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전달되기를 바랐다. 그들은 해변으로 차를 몰고 가서 병에 편지를 담아 과거로 전달되기를 바라며 바다에 띄웠다.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그들은 희망을 가졌다. 과거로 돌아가 카케루를 구한 모든 사건이 일어난 후 카케루는 나호에게 둘만 신사에 가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도를 하고 카케루는 스와에게서 이곳이 커플들에게 좋은 장소라는 말을 듣고 나호를 데려왔습니다. 다른 한편 나머지 친구들은 함께 어울리며 그 신사가 스와가 원래 나호에게 프러포즈하려던 장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물으며 그가 자신의 마음을 짝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잘 챙겨주는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카코는 그에게 포기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을 끔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카케루가 죽고 나서 나호가 약하고 취약할 때에야 비로소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인 척하며 그녀에게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나호를 카케루에게서 빼앗았고 그를 이야기하는 것을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원래 시간대에서 그와 나호는 바로 그 신사에서 함께 기도했고 그 후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마 카케루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인정했지만 카케루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앞으로 그를 놓고 힘들어하고 울어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의 행복을, 그녀는 그의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후에도 그녀를 웃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지를 꺼내 그녀에게 청혼했죠. 현재의 스와는 나호를 자신보다 앞세우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그는 그녀가 자신을 미워하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인 척 했죠. 하지만 친구들은 그게 지금의 그가 아니라고 위로했어요. 그들 또한 그를 사랑하고 걱정했죠. 함께 신사에서 기도한 후 나호는 카케루에게 무엇을 빌었는지 물었어요. 엄마한테 정말 소중한 친구들을 사귀었고 축구부에서 재밌게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축구부에서 재밌게 지내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호랑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엄마도 같은 소원을 빌었었고 10년 후에도 그 이상으로도 둘이 계속 웃으면서 지내길 바란다며 기뻐했대요. 웃고 있기를 바랐대요.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했고 핑키는 이젠 자기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차례라고 약속했어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요. 미래의 스와는 카케루가 자신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호도 마찬가지였고요. 소극적인 성격의 두 사람이 그렇게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함께. 하지만 꿈꿔왔던 여자와 결혼을 했어도 그의 삶은 카케루가 살아있었다면 더욱 더 좋았을 거야.
어찌되었든 그는 카케루와 나호가 함께 웃는 미래를 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어. 행복하게. 이제 10년 후 고보산에서 카케루와 함께 있는 나호를 보게 돼. 그녀에게 음료수와 간식을 가져다 준 카케루. 음료수와 간식을 가져다 주었어. 그때 수아가 아기를 데리고 내려왔어. 나호가 안으려고 했지만 아기는 수아의 셔츠에 파묻혔어. 정말 아이를 좋아했어. 친구들과 또 함께 어울리며 축하하는 자리에서 아즈는 자신이 사쿠와 사귀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고 모두 함께 환호했습니다. 함께 나오는 길에 약속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석양을 보았습니다. 그 오렌지색은 카케루에게 나호의 머리카락을 떠올리게 했고 그는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풍경을 마침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케루는 과거의 자신과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미래의 수아와 나호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있는 다른 타임라인에 대한 같은 꿈을 꾸고 깨어났다. 함께 있었고 카케루가 편지들에 대해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와, 이 시리즈의 결말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 드라마는 불안감과 우울증에 대한 많은 어두운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카케루 같은 인물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힘들었고 그가 자신이 사랑받고 있었고 항상 친구들에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에게.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혐오했고 실제로는 그의 책임이 아니었던 일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그와 나호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해서 다행이야. 그래도 수아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엔 2시간대 모두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 패배자거든. 주요 스토리에서는 나호에게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이어지지 못했고 미래에서는 나호와 함께하지만 여전히 카케루에게 밀리는 거잖아.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같아서는 정말 좋아하는 남자를 얻지 못해서 나랑 사귀는 여자랑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일 뿐이지만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